오늘 미리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그 이슈에 대해서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오늘은 또 반갑게 오늘의 투자에서 인사드리네요.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용 차장과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크게 쉬어가면서 오늘은 일제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 종목은 지켜보자. 4종목 또 두 분 많이 고민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영 사장님부터 오늘 출발해보죠.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캠트로닉스, TLB, 토비스, 프로텍 이 4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다 IT 계열로요? 네, IT 계열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가 공정에 대한 초기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일단 건축물에 대한 초기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 추후에 공정이 좀 진행이 되는 대로 추가 투자를 좀 고려한다라고 했고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선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추후 국내 시장에서 좀 이 분야에서 선도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TLB 같은 경우는 SSD와 DRAM, PCB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인데 경쟁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PCB 관련해서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감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어떤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DRAM 쪽이라든지 SSD 쪽에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비스는 차량용 및 카지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로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실적 성장이 올해부터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하반기에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원픽 같은 경우는 프로텍인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잠시 후에 프로텍에 대해서 예.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요. 워낙 장시용 차장님 하면은 또 우리 투자 뉴스 시간에 하나 마이크론을 딱 픽해 주신 날 당일날 12% 급등하면서 고공행진하는 양상을 이어가서 믿고 듣는 IT 장시용 차장님이라는 뭐 인식이 좀 강하게 드는데 오늘 또 IT 계열로 쫙 뽑아 오셨잖아요.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마이크론하고는 또 결이 다른 종목이잖아요. 결이 좀 다르죠.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두 가지 모두 다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뭐 6세대 투자 이후에 8세대 투자가 한 3년, 4년 만에 좀 진행이 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쪽과는 조금은 다르게 투자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규모 자체가 좀 작은 상황이고 그리고 전방에 뭐 애플 쪽의 어떤 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반반으로 좀 갈리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투자가 그동안 선행이 되지 않았다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가 이제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은 눌려있던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에 우리 또 장시용 차장님이 있다면 HPSP에는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있잖아요. 자, 오늘 또 김지훈 대표님 다양한 섹터군에서 종목 선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두산 밖계신데요. 어제 최대 주주의 시간에 블럭딜 매매 때문에 좀 이슈가 나왔고 뭐 8% 이상 급락은 나왔는데 이게 본업에는 뭐 영향을 전혀 미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는 있지만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지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46% 정도 여전히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고 그 이후 추가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실 이유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컴투스인데요.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투자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나온 이슈는 150억 정도 규모의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는 거고요. 분기 배당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분기 배당하는 것 자체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금은 한 1,3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주당 67,700원 SM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거를 카카오 공걸 매수에 참여해서 굉장히 잘 팔았죠. 그래서 한 657억 정도로 현금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또 분기 배당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자사주 발행 주식수에 뭐 비중 적긴 하지만 계속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가까운 한 12만 8,665조를 자사주 소각할 예정인 것도 좀 컴투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큐브엔터인데요. 물론 JYP 그다음에 SM, YG가 여전히 견조하지만 틈새 시장을 노리는 큐브엔터도 이 걸그룹 아이들이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물량 그때 116만 장 팔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2분기까지 하면 130만 장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잠실에서 열린 콘서트도 1회, 2회 모두 지금 10,000명 넘게 돌파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콘서트도 매출이 지금 연간으로는 계속 누적적으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 아이들 외에 지금 남자 아이돌이죠. B2B 관련돼서 하반기에 좀 실적 모멘텀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유통 사업도 하반기에 좀 일본 쪽으로 좀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올해 같은 경우는 40% 넘게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리온인데요. 우리는 골고루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러시아에서 모두 평균적으로 치면 한 13% 정도 성장이 나왔다고 보고 있었는데 오리온 특징적인 게 매달 실적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5월달 시장에서 지금 전 지역 매출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특징적인 게 감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 비용 효율화 노력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리온 역시도 하반기에 대거 신제품이 나온다는 점이 가격 상승의 효과를 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뭐 그동안 IT 계열의 종목을 많이 갖고 오셔서 그런 건지 오늘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종목이 한 종목도 없거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테슬라도 하락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반도체 2차 전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정이라기보다 아무래도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반도체 관련돼서 조금 조심스러울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올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올리려면 실적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시영 차장님은 또 IT 계열로 네 종목을 쫙 뽑아 오셨는데 디스플레이 쪽에 좀 주목을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탑픽 종목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공교롭게도 탑픽은 또 반도체 쪽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디스플레이 쪽을 저도 좀 굉장히 좀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투자를 좀 집행을 했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 여력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조금은 옆으로 좀 횡보한다거나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인데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또 애플의 입장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집행을 하지 않고 8세 투자를 좀 진행을 하지 않으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물량을 좀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그걸 원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LG 디스플레이도 조만간 8세대 관련된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 그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들로 해서 주가가 좀 하락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원픽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HBM 관련해 가지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TSMC가 이 패키징 쪽에서는 글로벌하게 거의 뭐 꽉 쥐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TSMC가 F4 WLP라는 이 패키징 방식으로 해서 애플의 AP를 좀 전적으로 전량 다 가지고 오게 되면서 그 시장을 좀 완전히 좀 장악을 하게 됐는데 HBM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D램 쪽에서도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패키징 쪽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 중에 리플로 공정에서 추후에 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리플로 공정 같은 경우는 열처리 공정 중에 좀 휘어짐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 이슈도 조금 남아 있는데 프로텍의 레이저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오븐에 좀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부위에만 열을 가하면서 칩 변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칩 제조사들로부터 좀 적극적인 구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원래 이제 미국의 엠코사와 독점 계약이 좀 맺어져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해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TSMC로부터 대량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도 HBM 관련 이슈로 인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프로텍의 장비 수요는 앞으로 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이저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수준 매출이었거든요. 근데 판매 제한이 풀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고객사들로부터 계약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레이저 본딩 장비만으로도 보수적으로 한 1천억 가까운 매출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100억 매출에서 1,000억이니까 10배 가까운 이
뛰어넘는 어떤 성장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프로텍의 마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30% 정도 됐는데 작년 매출에 1,000억 플러스 한다고 하면 올해 매출이 한 3,0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30% 정도라고 하면 한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총이 한 4,800억이니까 장비주들 중에 시총이 4,800억, 영업이익이 1,000억이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한 퍼 5배 정도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싼 주식이 갑자기 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좀 급등했더라도 어느 정도 눌림목이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TSMC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어떤 글로벌 거대 반도체 칩 제조사들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거든요. 발주가 좀 지속되다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쌓이게 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굉장히 좀 빠르게 거세게 진행될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 지금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만 신고가 부근이고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었고 급등했지만 눌림목이 좀 있고 뭐 글로벌 시장, 뭐 반도체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같이 좀 조정이 있겠죠. 그럴 때 저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보시면 추후에 2차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밤사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락하면서 만약 또 조정이 나온다면은 워낙 올해 연초에 21,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41,000원 부근에 와서 가파르게 급등한 건 맞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PR 5배 이하로 좀 저렴한 구간이 있으니 우리가 조정 시 매수에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인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주시는 건가요? 목표가는 일단은 5만 원 이상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시가총액이 지금은 좀 싸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좋아진다고 하면 저는 아주 좀 길게 보면 시총이 1조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자리에 좀 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매수를 조금 급하게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봐야 된다, 뭐 조금 더 그래야 된다 한다고 하면 손절가를 한 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매수는 4만 1,000원 언더 정도에서 해보시면 그러고 나서 좀 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좀 들고 가 보시면 시총 1조를 같이 한번 좀 꿈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총 1조 원을 꿈꿔본다. 프로텍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포인트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재훈 대표님의 오늘장 원픽 종목 어떤 종목 고민해 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리온을 가져왔는데요. 네. 너무 좀 상반되긴 한데 왜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거지 소부장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 관련돼서 굉장히 틈새 그 시장을 노리는 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너무 좀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팩트 체크를 계속 하자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리온을 가져온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최근에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한국, 베트남,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만 한 12에서 13%가 나오고요. 1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역시나 원재료입니다. 아까 감자하고 설탕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재료, 밀 쪽이나 이렇게 가격에서 굉장히 비중이 그 원가 부담에 대한 비용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이익을 많이 깎아먹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르는 유틸리티 비용 또한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매출 증가세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베트남, 러시아 쪽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신제품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일단 스낵, 파이, 젤리에서 다 신제품 관련돼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과 2배 넘게 캐파를 증설하겠다는 젤리하고 파이 쪽에서 또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중국은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6월 달에 육포 시장에 진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 식품 안정성 이슈로 중국의 로컬 견과류 업체가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 걸 이 오리온이 건강기능식과 관련돼서 반사수혜를 좀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투자 심리를 약화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베트남 성장률 둔화 우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오리온도 10만 원 초반대에서 굉장히 장기간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측면도 있지만 오리온의 좀 가장 특징적인 거는 핵심은 경쟁업체들은 가격을 올리는데 얘네는 제품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고 가격 인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품 경쟁력이 강력한 좀 오리온의 그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카테고리별 성장, 지역별 성장이 오리온의 강력한 좀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5만 원대까지 훅 올라올 것 같았던 주가가 그때 부근에서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또 바로 사기엔 또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여전히 좀 네, 부담스러운 여전히 구간인가요? 부담스러운 가격에서 저는 최소한 6, 7% 정도 조정이 나온 가격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리온은 다시 전고점을 향해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라서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아서 16만 5천 원을 잡고요. 근데 만약에 1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극강의 비용 절감 모드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오리온, 여기에다가 또 다채로운 새로운 국가 진출 노력을 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추가적인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으니까요. 한번 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제가 마지막에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는 게 네네네. 깜빡했는데 좋습니다. 프로텍에 제가 시총을 1조를 본다고 하니까 좀 깜짝 놀라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한미반도체가 작년에 실적이 3,200억에 영업이익이 1,100억이었습니다. 네. 그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프로텍이 1조가 3천억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면 시가총액 1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또 독점적 지위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같이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또 프로텍의 긍정적인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해질세라 오리온도 한 마디 더 들어볼 수 있는데 있나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주식 김지훈 대표 오늘장 원픽은 오리온, 그리고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님 오늘장 원픽은 프로텍이었습니다. 두 주가 주의 한번 기대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